그러나 RP형 CMA를 쓰시던 분들은 지금 이제 파킹 통장으로 갈아타세요. 발행어음형 CMA를 쓰거나 아니면 파킹 통장을 쓰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 저금리 시대에 우리의 대안은 CMA를 쓰려면 발행어음형, 그 다음에 아니라면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돈 새는 구멍을 막아드리고 여러분들 재테크 상식을 올려드리는 얼추 5분 돈구멍 정보입니다. 뭐 오늘도 얼추 5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또 다른 분들이 파킹 통장 궁금하니까 그거 좀 리뷰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걸로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회성 김씨 머리 안 감았죠? 네, 오늘 파킹 통장. 정확하게 어떤 건지 개요 한번 말씀. 파킹! 주차할 때 그 파킹 할 때 그거예요. 잠깐 돈이 머무른다는 의미에서 그냥 누군가가 붙인 것 같아요. 별칭. CMA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돈을 잠깐 맡겨놓을 거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 1일 단위로 계산해서 주는데 CMA와 다른 점은 CMA는 오늘 100만 원 넣고 내일 보면은 이자가 붙어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파킹 통장은 계산은 하는데 이자는 한 달 뒤에 줍니다. 매월 뭐 일정한 정해진 날짜에 주기는 월별로 주는데 이자 계산은 일 단위로 한다. 뭐 CMA와 똑같은데 뭐 그냥 조삼모사예요. CMA 통장은 매일매일 이자 붙는 게 눈에 보인다면 파킹 통장은 그냥 이자를 매일 주는데 한 달에 한 번 그 변화가 보인다.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면 금리도 CMA랑 좀 차이가 있을까요? 금리는 CMA가 요즘에 기준금리 떨어지면서 RP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RP형 CMA의 금리가 뭐 0.7, 0.8 그 정도인데 지금 파킹 통장의 금리는 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건 한 1%대가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나오는 파킹 통장이 2%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아직은 변동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CMA보다는 높아요 지금. 그러면 소장님 이게 네. CMA랑 원리가 다른 거예요? 원리가 다르죠. CMA는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증권사에 돈을 넣으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뭐 RP라든가 아니면 뭐 MMF라든가 이렇게 알아서 투자해주는 방식인데 이건 은행의 그냥 일반 예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우리한테 돈 빌려가서 그냥 약속된 이자 주는 거예요. 끝! 예금 통장 똑같아요. 원리는 일반적인 은행 예금하고 똑같은 원리다. 그러면 얘도 그 예금 통장처럼 그 예금자보 적용이 되죠. 예금자보 다 되고 수시입출금 다 당연히 되고 그냥 우리가 쓰는 수시입출금용 통장, 월급 통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은행에서 더 손해 아니에요? 그전에는 진짜 거의 한 0.1% 그쵸. 정도 금리를 주는데 맞아요. 입출금 통장인데 뭐 1% 아니면 2%까지 주면 은행 쪽에 오히려 더 손해 아니에요? 비교적 손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월급 통장에 비해서 은행 입장에선 손해긴 한데 그래서 대부분 한도를 줘요. 100만 원까지만 그렇게 이자 드리겠습니다. 혹은 뭐 1000만 원까지만 뭐 그런 금액의 한도를 주긴 하는데 없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물론 일반 수시입출금 통장에 비해서 그 파킹 통장이라는 게 은행 입장에선 손해긴 한데 이게 사실은 손해가 엄청나게 막심하진 않아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쓰는 그 수시입출금용 통장이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너무너무. 돈은 갖다 맡기는데 이자를 안 주잖아요. 0.1% 정도. 근데 그게 우리는 뭐 당연히 수시입출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빼갈지도 모르는 돈을 은행이 굴릴 수가 없으니까 이자 안 주는 거겠지 하고 정말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은행은 월급 통장에 쟁여있는 이 돈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씁니다. 여러분들 지금 월급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00원, 20,000원 있는 분들부터 무슨 100만원, 200만원 월급 받으면 그대로 거기 쟁여져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활용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 똑같이 예금 자산에 포함시켜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대출해줘요. 내 계좌에서 빼간 100만원 이거 누구한테 대출해줬다고 해가지고 제가 100만원 돌려주세요 했을 때 못 주진 않잖아요. 그 정도 여유가 없는 것들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모든 고객들이 돈을 다 빼나가는 게 아니면 당연히 수시입출금용 예금 잔액들도 전부 다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자면 은행은 이거를 공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조건을 보면 월급 통장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 월급 통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은행의 이익이 대단히 큽니다. 은행이 계산해보니까 사람들이 월급 통장을 만들면 여기에 늘 평상시에 쟁여놓는 잔액들이 꽤 높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자를 안 줘도 되니까 공짜로 장사가 가능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 경쟁 때문에 은행들이 이제 미끼 상품으로 파킹 통장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래서 은행이 일반 수시입출금용 통장보다는 이 파킹 통장이 은행에 손해보는 게 크긴 하나 그래도 그냥 미미한 수준. 일반 여러분들이 월급 통장을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은행은 공짜 장사합니다. 그러면 파킹 통장 중에서 적게 주는 데가 있고 많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차이에 따라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떤 거는 많이 주고 어떤 건 적게 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1금융권, 그러니까 시중은행, 뭐 하나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 이런 1금융권 은행은 한 1%대인데 저축은행, 그러니까 2금융권은 아무래도 저축은행은 1금융권보다 위험하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주긴 해요. 뭐 2%짜리도 있긴 한데 어차피 예금자 보호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한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1금융권 파킹 통장 쓰는 것보다 2금융권 파킹 통장 쓰는 게 훨씬 낫겠죠. 요즘같이 RP형 CMA 쓰느니 요즘은 또 이게
이게 우리가 CMA 영상을 찍은 지 얼마 됐다고? 한 3개월 됐나요? 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CMA 중에 발행어음용 CMA는 안 떨어졌습니다, 아직 금리가. 그러나 RP형 CMA를 쓰시던 분들은 지금 이제 파킹 통장으로 갈아타세요. 발행어음용 CMA를 쓰거나 아니면 파킹 통장을 쓰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 저금리 시대에 우리의 대안은 CMA를 쓰려면 발행어음용, 그 다음에 아니라면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 이게 금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주거래은행을 아무래도 제1금융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아하. 여기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축은행에서는 조금 약간 거리도 있고 뭐 지점도 더 적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발품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둘 중에서는 그러면 소장님은 추천하는 게 가깝다면 저축은행? 아니, 어차피 그 저축은행 많이 주는 것도 모바일 전용이에요. 또 모바일로 개설하셔라. 그래서 그냥 이금융권 쓰세요, 저축은행. 물론 5천만 원 안 넘는 범위 내에서 쓰시는데, 보니까 이제 만들기도 간단하더라고요. 그런 거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금융권의 파킹 통장 혹은 CMA인데 발행어음용, 이금융권의 파킹 통장은 한 2% 주니까 금리 면에서는 얘가 유리하죠. 아직까지도 얘는 떨어지진 않았고. 그러면 한도가 있다고 했는데 한도 없는 파킹 통장 중에 좀 약간 대표적인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금융권의 사이다뱅크, SBI 저축은행에서 만든 그 일종의 어떤 브랜드 네임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자동차에서도 제네시스는 현대 안 받고 딱 제네시스만 파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모바일 전용으로 판매하는 그 루트를 이제 사이다뱅크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줘놨는데, 사이다뱅크 뭐 이렇게 이름 줘놓으면 은행이 약간 이상한 이름 붙어있으면 좀 불안하지 않아요? 사이다뱅크가 뭐야? 어쨌든 사이다뱅크도 그냥 저축은행이에요. 저축은행인데 거기서 만드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 가장 높은 것 같아요. 2% 주니까 그거. 소장님, 그러면 그 우리 카카오뱅크에 그 세이브 박스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똑같아요. 카카오뱅크에 세이프박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잠가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못 쓰는, 근데 그것도 예금이에요. 예금이고 얘네들도 1일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서 한 달에 한 번 줍니다. 그 기능도 파킹 통장하고 똑같다. 그런데 다만 일반적으로 파킹 통장에서 얘기하는 수시입 출금, 뭐 여기다 뭘 이체를 걸어놓는다거나 그런 기능은 없을 거예요. 이게 잠가 놓고 못 쓰게 하는 게 주된 용도라서. 하지만 이자를 주는 주기, 매일마다 계산해 준다, 이런 것들은 뭐 파킹 통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쓰셔도 되고, 편하면 카카오뱅크 쓰셔도 되고, 아니면 SBI 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 여기에 2%짜리. 이건 지금 사이다뱅크 치면 아마 개설 방법이나 이런 거 네이버에 쫙 나올걸요? 아주 간단하니까 그거 만들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또 역시나 우리의 언제나 결론, 외부로 가입해라, 모바일로 가입해라. 모바일로. 그렇게 해서 뭐 제2금융권 모바일로 개설을 해서 2% 정도 받는 게 조금 더 이익이다. 현재로서는 이득인데, 물론 이것도 금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지금 은행 예적금 금리가 아직은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당장의 금리를 떨어뜨리기에는 은행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대출을 해주려면 어느 정도 예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예금 금리를 낮춰버리면 고객들이 많이 이탈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중 금리는 떨어졌는데 이걸 낮출까 말까 굉장히 지난해 말부터 은행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떨어뜨린다? 그러면 예금 누가 해요? 이거 빼가지고 딴 데다 집어넣지. 그럴 생각들 지금 다들 하고 있거든. 그래서 쉽사리 못 낮출 테니까 일단 금리가 앞으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파킹 통장의 요 고금리는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로 옮겨두시고, 눈치 봐서 또 다른 게 더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이동하셔야죠. 그때는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킹 통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대댓글로 알려드리거나 영상 추가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